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배당 수익률이 6%입니다. 겨울이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위주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29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이죠. 자산과 자본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5년 기준으로 보면 1.16배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자세히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의 매출액만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 시기였지요. 그리고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원래 1%에서 3% 사이인데 2021년 효과로 9%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9%는 제외하고 본다면 1%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지요. 감소하기는 했는데 2021년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많으니까 영업 외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참고로 2022년 3분기에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겠지요.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도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하락했고 당기 순이익도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3년 3분기 손실과 2023년 실적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주식의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물론 2021년에 당기순이익만 높아서 ROE가 단순히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고 보셔야 더 정확하겠지요. 아무튼 ROE가 낮으니 미래 성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의 매력은 재무 안정성에 있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100% 이하도 아니고 30% 이하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이 없는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겠지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은 전염병 특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던 시기에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19년에 주가가 더 높았지요. 주가는 꽤 오랫동안 보합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에도 예전 매출 수준이라서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온 고배당 주식 한국주철관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고배당 주식이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 업종에 속해 있는 한국주철관입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대의 소형 주식이지요. 배당률은 6%가 넘어서 기대가 됩니다. 1953년에 설립되었으니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가요? 황금거북이는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오랜 사업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뜻이고 결국 오래 살아남는 회사가 강한 회사라는 뜻이지요. 물론 성장하는 회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LX 인터내셔널과 설립 연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주철관의 종속회사는 철강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하게 화장품 제조업체인 엠프라니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주철관은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있고 주요 주주는 53%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는 주식이지요.
한국주철관은 7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업인 덕타일 주철관과 강관 품목에서 수출 내역이 없습니다. 한국 시장보다 넓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낮겠지요. 물론 화장품 사업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 낮고 영향력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철관은 매년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입니다. 부채 비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지요. 2018년보다 부채 총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런지 투자 활동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한국주철관을 보겠습니다. PER은 평소에도 낮은 편인데 2023년 2분기의 PER을 보면 업종 평균 PER보다 살짝 높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PBR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PBR보다 2023년 2분기 PBR이 더 낮은 0.4배 이하니까요. PBR이 0.4배라는 것은 자산 가치가 더 높은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배당 성향은 70%입니다. 버는 돈의 70%를 배당으로 줬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처럼 배당을 한다면 2023년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아진 배당 성향으로 배당률도 높아졌고 배당금도 높아졌습니다. 배당도 29년 연속 지급할 만큼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까 한국주철관의 종속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혹시 2015년 화장품 관련 주식들의 상승을 기억하시나요? 황금거북이는 주식계의 화석이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해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관이 철강 관련 이슈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당시 중국인 여행 관광객이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매대를 통째로 구입해 간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엠프란이 실적 기대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본업은 결국 철강 주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승했던 주가가 실적에 맞춰 제자리를 찾게 되었지요. 2015년을 경험하면서 황금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하지만 종목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그럼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철관도 결국 산업 소비재 중 하나입니다. 건설 경기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 업계가 힘이 없어지는데 한국주철관만 따로 놀 수는 없겠지요. 물론 한국주철관이 보유한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PBR이 제일 저평가 구간이니까요. 현재 주가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저점 구간도 맞고 PBR 기준으로 저평가 구간도 맞습니다. 물론 매출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과 산업 환경이 좋아지지 못해서 저평가 구간의 영역이 살짝 넓습니다. 저는 5,000원부터 7,000원 사이로 보고 있지요. 황금거북이라면 소액 매수 의견을 6,000원부터 드릴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의 한국주철관 투자노트입니다. 오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존했던 노하우가 있는 주식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한국주철관이 어떻게 오랫동안 버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 PBR 자산가치 주식인데요. 29년 연속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2021년부터 고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 재무제표가 아쉽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낮은 편이지요. 건설 및 철강 경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2차 전지 테마로 높아진 상태라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배당금을 2023년에도 높게 준다면 배당 매력으로 시장에 관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주철관 사장님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 배당금이 얼마 정도 주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별점 7점에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철강 관련 주식은 재무 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지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